이게 이제 그 발달된 기술로 이렇게 이 중국의 위치를 한번 잘 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죠? 전부 산입니다. 전부 산. 전부 산이죠. 우리 중국 대륙은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 평원이죠. 평원. 산동반도 지역에 이게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산동반도 지역에 숲이 있는 저기가 태산입니다. 태산. 하늘이 높다 하지 하늘에 태산이 높다 하지 그 태산이 저기입니다. 저기만 산이 높고 나머지는 전부 평지예요. 평지. 중국 대륙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보신 분은 누구나 아시겠습니까? 가다 보면 전부 다 밑에 누런 벌판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높은 산, 요걸 이제 태행산맥이라고 해요. 태행산맥. 이게 지금 준비가 잘 안 되죠. 여기가 태행산맥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원지대인데 해발이 한 20m 되는 거예요. 황하가 내려가서 어디서 어떻게 황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적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엄청난 평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태원이라는 동네는 여기서 태원 분지라고 해요. 태원 분지. 여기도 여기 분지같이 생겼죠. 여기가 장치시라는 여기 태행산맥, 열암산맥.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바다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 넘어오려면 힘들겠죠. 여기가 지금 만리장성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만리장성. 여기가 이제 산과 바다, 산과 해가 만난다는 산해가 있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통상 아무리 양보를 해도 우리 조선 코리아와 중국 차이나의 경계선은 산에 관여 있다고 정상적이죠. 이 산성을 쌓았어요. 실제 여기를 탐사해 보신 분들이 한두 개를 찾느냐니까 이 산의 산성, 만리장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조금씩 산성들이 몇 개 돼 있어요. 그 산성들의 화살 방향이 놀랍게도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중국 애들이 우리 조선 코리아가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싸는 거니까. 건강하게 짝이 없죠. 그래서 직접 안 가보면 전부 거짓말.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매일 싸우는 게 이제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합니다면 이 토론을 하는 게 산해관의 이제 그 유명한 갈석산이라는 것이 갈석산이 조선과 이 중국의 사실 경계지역이라고 갈석이라는 거죠. 갈석산이 여기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야 사학자들이 논쟁이 아주 심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지리를 일단 머릿속에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삼국사기는 아시다시피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구려 왕자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 관계에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미천왕이 있죠. 한가운데 그 밑에 고구관왕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342년 조선국 모용왕이 고구려 한자성을 침공했을 때 그때 당시의 왕 이름이 고국원왕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중국 사람들은 고국원왕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죠. 이름을 그냥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름이 우리 수입니다. 돌쇠, 마당쇠 할 때 그 쇠자입니다.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세금의 칼도변을 써가지고 세금의 칼도왕을 써서 그게 이제 쇠라고 있습니다. 이 쇠입니다. 쇠.
고구마 논이 이름이 쇠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앞에 고자를 붙이면 고쇠가 됩니다. 고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코리아 조선민족이 한민족이 쇠를 잘 다뤘다는 거예요. 쇠를 잘 다뤘다. 자, 천리장성 모형황 조선 침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 꼭 보셔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띄워놓은 게 대한민국 한국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온라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국사기를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삼국사기 인터넷에 올려온 것 그걸 그대로 지금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631년 2월에 천리장성 축주를 시작하다. 누가? 한 번만에 조금 머리 아프시죠? 장성을 쌓아서 뒤에서 동북의 부여성으로부터 자부여성, 부여성은 중요합니다. 동남방향으로, 동남방향으로, 남동방향으로 어디까지 이를 짓자 바다까지 부여성에서 동남으로 천리 정도를 장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동남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중국의 24사, 25사 중에 하나인, 중국 정사 중에 하나인 부당서, 부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나라 역사책인데, 당나라 시대의 역사를 쓴 책인데, 옛날에 발간됐다고 해서 부당서가 있고, 나중에 발간됐다고 해서 신당서가 있습니다. 부당서 199 상편에 보면, 이게 너무 작아서 글자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크게 해보면, 파란 부분입니다. 크기는 이에 축장성에 글자 똑같죠? 축장성. 동북자 부여성 글자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서남입니다. 서남. 우리 삼국사기는 동남으로 성이 쌓아졌다고 하고 중국 역사 측은 부당성은 서남으로 성을 쌓았다고 해요. 둘 중에 하나 틀렸죠? 둘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천리장성 쌓았는데, 고구려가 천리장성 쌓았는데, 우리 국사 시간에 잘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네? 삼국사기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삼국사기에는 동남으로 성을 쌓았는데, 천리를 400km 산성을 쌓았는데 중국 역사책 964년 중국 역사책에는 서남으로 쌓았어요. 서남으로. 부여성이 서울이겠죠? 부여성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조작된 역사를 배워왔는지를 보여주는 머릿속으로 비우셔야 돼요. 이때까지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사 시험만 치면 무조건 90점 이상 맞았고 말이야. 그 도사야 도사 아닙니다. 이때까지 속아서 살아보신 거예요. 자 서남이 맞느냐 동남이 맞느냐? 서남이 맞느냐 동남이 맞느냐? 자 동남이죠 방향이. 이 서남이죠. 어디까지 간다? 해, 바다까지 간다. 이 밑에 이제 해입니다, 해. 부당성은 서남으로, 신당, 우리 삼국사기는 동남으로. 어디 바다까지, 지해. 그림을 이건 지금 부여라고 써있죠. 부여라고 써있죠. 이게 뭐 포인트가 안 되니까 이게 앞전자의 옛날 할 때 인자입니다.
전년이죠. 전년, B급 정확하게 전년의 세력권이라고 했어요. 그래, 연나라가 앞에 있는 나라를 전년이라고 하고 뒤에 연나라를 후연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하기 힘드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기 힘드시겠지만 조선공 모용왕은 연왕을 자처했습니다. 네, 전년의 왕이에요. 전년. 네? 그래서 여기에 우문부라고 되어 있죠. 우문부. 단부, 여기 우문선비를 이 사람들은 여기 하필 아주 맞춰 불러서 부족의 준말이니까 우문부. 중국 역사책을 보면 모용부, 우문부, 단부 숫자로 없어요. 우리 뭐 총무부, 기획부 하듯이. 네? 그리고 우문선비, 여기가 단선비, 여기가 전년, 여기가 부여입니다. 부여. 여기가 고구려고, 이게 백제고. 자, 여기 새까만 게 전년인데 아까 그랬죠? 부여성에서 동북으로 고구려가 손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쳐들어옵니까? 그래서 동남으로 산성을 쌓으면 도대체 누구를 막는 겁니까? 누구를? 중국 방나를 막으려면 최소한 서남으로 쌓아야 될까요? 서남. 이게 저쪽이니까. 그런데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누구다?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제가 이 국사편찬위원회가 그려놓은 지도를 다운받았습니다. 그 까만 점 아까 말씀드린 집안입니다. 집안. 네? 거기 지금 한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 역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사이트에 그림 6, 340년 전후 동북아시아 제세력의 판도. 이게 우리는 이때까지 환도성을 여기 압록강 중류 집안시라고 배워왔고, 그런데 삼국사기는 부여성에서 동남으로 천리장성. 야, 이거 참 기가 잘 모르십니다. 기가 잘 모르시죠. 기가 잘 모르시죠. 다 잡아실 겁니다. 이거. 그러니 이게 뭐 환도성이 여기라는 보장이 있어요. 환도성이 압록강 중류가 환도성이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앞뒤 말이 틀리는데. 최소한 서남으로 흘렀다고만 하면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서남으로 장성을 쌓았다. 요 이제 제가 이 웹사이트 주소를 아예 찍어놓은 거죠. 뭐 제 책이 나오면 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지구본을 이렇게 이제 이건 평면을 펼쳐놓은 겁니다. 아까 이제 지리 공부 조금 더 급하게 하셨지만 보셨죠? 자, 거기서 이 황하유역만 확대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이제 서산시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서산시입니다. 서산시가 우리가 진시황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산시가. 그 다음에 북경시입니다. 북경이 정도 있는 북경시. 한두도 나가고, 다른 어디서도 많죠. 여기 좀 황합니다. 노란색이고 노란색이죠. 자, 산성을 쌓으면, 서남으로 쌓으면 이 산맥에 쌓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쌓을 만한 데가 여기도 산맥이 있네. 여기도 산맥. 그 옆에 지금 이 지도로서는 지금 이것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평지같이 보이는 분지 지역이 약간 태원이 있다. 그럼 여기도 있을 만하네. 여기 있을 만하죠. 서남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차 말씀드렸지만 서남이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 영상 다 올라가요. 그런데 동남으로 성을 쌓았다고 하면 어디다? 장치, 여기 동림장치시, 여기 태원, 여기가 한장, 여기가 할 말씀 많습니다. 또 시간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고종, 5번이 국경, 6번이 요양입니다. 요양. 근데 이게 삼국사기 말대로 동남으로 손을 쌓았다고 치면 쌓을 만한 데가 여기죠. 새까만 거. 네. 서남으로 쌓았다고 하면 빨간 거. 여기 따라서 부여의 위치가 확확 달라진다, 그죠? 네. 부여가 어디 있겠냐, 부여가. 동남으로 지게고, 부여 설명이 좀 돼야 돼요. 자, 이거는 뭐,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선을 쌓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한글로 나오면 이건 삼국사기에서 캡처합니다. 당인 경관을 건물다는 31년에 삼국사기 고려 영광편입니다. 밑에 한자만 나오면 이건 뭐다? 중국책이다. 중국책하고 한자가 똑같다. 여기에 이게 묻을 내자입니다. 이게 해골을 파서 해골이 사는 시체가 해골되는데 그걸 묻는다는 거지. 무당사 건 199 상행합니다. 건무가 두려워했다. 걸기구 저거나라 고구려를 정벌할까봐 겁내었다. 누가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까봐 겁났다. 그래서 장성을 쌓았다. 예. 삼국사의 고구려 영유왕편에 영유왕의 휘는 영유왕의 이름은 건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서남지혜고요. 그래서 설령을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 마치 16년 동안 쌓았습니다. 16년 동안. 16년에 걸쳐서 철기를 쌓았어요. 이건 거짓말 할 이유가 없겠죠. 방향이 어디 있는가. 여기 조상님들 숙제를 줍니다. 자, 이걸 보시면 경관이라는 게 해골탑이라고 합니다. 시체가 쌓여있는 해골탑. 이 경관을 허물었다는 거죠. 하늘색은 당연히 아까 동남으로 하는 동남으로 산성을 쌓았다는 거고, 보라색은 서남으로 산성을 쌓았다는 거고. 그런데 경관이 어디 있었냐? 경관이 성 바깥에 있었냐? 성 안쪽에 있었겠냐? 저는 내 표지상 이렇게 경관을 한 해골탑을 이렇게 했지만 이 해골탑은 언제 거냐면 당태종이 이걸 하기 전에 그 전에 30년 전에 우리 고구려를 침공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612년 수양대가 쳐들어왔다가 안지성에서 박살나고 이제 후퇴해서 끝났죠. 그때의 죽은 시체들, 죽은 병사들을 쌓아놓은 탑이 그게 경관. 그러니까 이 당태종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경관을 허문 거예요. 그럼 그 경관은 어디 있냐? 요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동에 있었다. 당연히 성을 쌓으면 요동 안쪽에 쌓았겠어요? 요동 바깥에 쌓았겠어요? 그래서 이 경관 해골탑을 당나라가 허물려고 했고, 그래서 이 지역을 거의 고구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평양생만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당나라 공격을 했잖아요, 평양. 이게 이제 645년에 당태종이 공격을 할 때 군대를 두 개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요동길로 간다는 요동도. 그다음 다른 한 길은 평양성으로 바로 간다고 해서 평양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평양도. 그리고 요동도 부대와 평양도 부대 두 길로 했는데 평양도 부대에서는 기록이 해를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걷는다, 해를. 그러니까
이걸 전부 우리 바다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산동반도에서 전부 배 타고 한반도 평양시까지 배 타고 건너왔다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동도 부대는 이렇게 육지로 진격을 했고 평양도 부대는 해를 건너서 평양성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 해가 이게 황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또그 중국 여행을 좀 다녀보시는 날 아십니다만 중국에 청해성이라고 있어요. 청해성. 네.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고원지대에 있죠. 해바라기 성. 거기에 청해라는 정말 바다 해자를 씁니다. 푸른 청자에. 청해가 있어요. 청해. 정말 바다처럼 넓습니다. 근데 소금물이 아니에요. 소금물이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칼 호라고 그러지. 바이칼 호가 얼마나 큰데 바이칼 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물은 전부 다 해라고 다 부르죠. 진짜 바다도 해. 강하고 해. 호수도 해. 그래서 이 해를 가지고 우리는 연구 좀 하시는 분들은 흡은날 싸움 다툽니다. 이때 해는 바다. 아니다. 이때 해는 바래만이다. 대표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해를 건너서 평양성을 바로 공격했다. 해를 건너서. 그래서 평양은 지금의 요명성 신양 남부 쪽, 신양시 남부 쪽, 바래만, 아니면 지금의 하북성 어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딱 위치가 딱 그렇잖아요. 서남으로 성을 쌓고 그 성이 해에 도달했는데 그 해가 바래만이냐 황하냐? 예. 아니면 하북성에 이제 잘 처음 듣는 강들이 좀 있는데요. 저 하북성에 또 큰 강이 호타라고 있습니다. 호타냐? 이것만 증명하면 사실 끝난 거예요. 고구려가 중국 대륙에 있었는지 만주땅, 압록강 중류지방에 서울 국내상 한도성이 있었는지 이것만 증명한 거예요. 중국 여행 좀 다녀보시면서 알 겁니다. 이 차에 붙은 번호판이에요. 요 앞에 붙은 여기 이제 한자로 되어 있죠. 북녘북자 밑에 달을 있잖아요. 이게 기입니다. 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옆에 저 아우디 차에 있는 흑자가 붙었죠. 요거는 요 영상할 때 묘자입니다. A 앞에 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성의 앞 글자를 사거나 아니면 최저 기는 됩니다. 여기서 기는 하북성을 기자. 하북성이 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이게 진시황 서안시 여기를 섬이라고 합니다. 섬이나 진해에다가 자동차 펜만 붙여. 밑에 흙이 있죠. 흑룡강성의 흙입니다. 이게 지금 복잡한 글자, 번자체, 간단한 글자, 간자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자, 산서성은 진이라고 해요. 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한민족과 관련된 한자는 무조건 대부분의 경우 날일자가 들어가 있다. 우리는 해를 밝히는 또 해를 좋아하는 광명이세 광명을 찾는 민족이기 때문에 해가 들어간 날일자가 들어간 글자는 대부분 우리 코리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진이 산서성입니다. 산서성은 아까 어디 해행산맥의 서쪽.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중국말로 뭐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중국말로 적혀 있는 이 기사에 나오는 오른쪽에 이 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성이죠, 성. 네, 노란 거. 장성교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빨간 거 반짝반짝하는 저 성의 서쪽이 산서성이고요. 아까 말한 산서성. 산의 서쪽이다. 산서성입니다. 오른쪽이 하북성입니다. 원래는 산동성이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모택동이 중국을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북성으로 바꿨어요. 하북은 황하의 북쪽이라는 뜻이 하북입니다. 중국에 당연히 하북성이 있으니까 중국에는 황하의 남쪽인 하남성도 있어요. 그래서 산서성이 있으면 산동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산동성은 산동 반도 쪽 그쪽이고요. 지금 옛날부터 써왔던 산동은 지금은 하북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가 되는데 지금 이 성을 쌓았는데 이게 아까 고구려 천리장성 응? 고구려 천리장성 이 중국 사람들이 그리는 저거예요. 근데 제가 다운받았다. 중국 사람들도 이 성이 언제 누가 쌓았는지 설명 잘 못합니다. 아니 이게 뭐 산동과 산서가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야 뭘 그 산성을 쌓았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 설명한다는 게 뭐 기원전 500년, 600년 그때 조나라는 나라가 쌓은 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기원전 500년에 쌓은 산성이 이 지도가 1906년에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 1906년까지 산성이 그대로 있었겠어요? 기원전 500년, 다만 2500년. 하북성 기와 산성 진사의 북남로 빠른 산성은 언제 누가 건축한 것일까요? 왜 있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거기서 그대로 나오는 이 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한자로 막 적혀 있죠. 이게 우공구주라는 것이고요. 1506년 양수경 편찬조 때 여수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황합니다. 이건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아까 우공구주라는 우공구주의 이름이 지금 한자로 써놨지만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같이 9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우공구주라는 거고요. 이 우건이 얘가 지금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이게 기, 아까 하북성 기. 예? 하북성 기. 2번이 연주, 3번이 청주, 산동, 4번이 서주, 유비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아니고 유비항우가 드시게 나옵니다. 여기 양자강이 양자입니다. 양자강, 장강이 양자강. 형주, 양주, 옹주, 이래서 이걸 합해서 우공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글자가 옮겨집니다. 어디로? 지금의 하북성. 아까 하북성 팻말이 자동차 팻말이 이 기자였죠. 그래서 원래 기는 산서성 쪽에 이게 이제 다시 하북성 쪽까지 하북성 쪽으로 기가 넘어. 여기 이제 고구려 할 때 우리는 성상의 글자 중에 말맞자 없는 글자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후한서라는 그 역사책에는 항상 말맞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 말맞자 붙은 몇 자를, 고구려 몇 자를 놀랍게도 땅 이름 기로도 읽습니다. 기주의 기가 있습니다. 기주의 기가. 잘 보십시오. 이 북녘국자죠. 이 달을 이자입니다. 이걸 합쳐서 뭐를 이룬다? 기. 북쪽에 이민족이라는 얘기예요. 북이.
그런데 이 길을 이 고구려 멸자 우리 산천리 화려왕산이 화려한 멸자입니다. 멸자. 그런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중국 역사책에는 항상 리로 읽으라고 돼 있어. 리. 네?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리, 고려가 아니고 고리로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리로. 여기에 말맞자가 붙어서 그것도 똑같이 고구려를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후한서, 그다음에 중국 역사책 중에 양서. 여기는 희한하게 좀 말맞자 붙입니다. 금은 말 였자인데 이게 놀랍게도 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키로도 있네. 키로도. 그래서 이거 웬만큼 한문 한자 공부를 진짜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 후한서 동의열전에는 오시의 구려다. 그래서 처음에 고구려 한번 쓰고 그 다음부터 좀 구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후를 빼는 게 아니고 오를 뺍니다. 천리장사를 16년 걸려서 완공했는데 오란 점선 부분에서 상승의 흔적만 받아낸다면, 찾아내면 황하가 해가 되는 거고요. 우리 고구려의 위치가 최소한 지금 합성이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써서 지금 발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여기를 한번 정말 탐사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2024년에 이 지역을 9박 10일 동안 한번 답사했습니다. 어느 독재가의 도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행도 다녀오고 답사행도 다녀오고 644년 11월달 당태종이 공격시를 형성합니다. 왜? 파란색이 나오면 영문 삼국사기, 새까만 글씨만 나오면 중국책. 1084년 발간된 자치통감 권 197 총자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협자입니다. 협자, 빨간 거 협자. 황하강변 3분 엽시의 협자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현부상서 장량으로 하여금 장량은 평양도 해운대중간 아까 평양도 요동도 두 군데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대종이 명령하기를 야 장량이 너는 평양도로 지격해. 평양도 해운도 대중간. 그래서 솔 거느린다. 부하를 거느리를 물을 거느렸다. 강주에 있는 그때 장강입니다. 양자강에 있는 병사. 회수라는 또 중국에 강이 있어요. 회수에 있는 병사. 영이라는 곳에 있는 병사. 해비라는 동네에 있는 병사들 다 모아놓은 게 이게 4만 명이야. 이 4만 명을 데리고 해를 건너서 4만 명이 해를 건너려면 배 한 척에 80명 타는 배가 몇 척이 있어야 됩니까? 500척이 있다. 500척. 나무배가. 이때 무슨 뭐가 있습니까? 500척 나무로 500척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500척에 나눠 타고 해를 건너서 장안과 낙양에서 모집한 병사 3,000명이 전함 500척을 타고 여기 잘못됐습니다. 장안과 낙양에서 3,000명을 모았고 전함 500척이 하고 내주에서 해를 떠서
평양으로 가도록 해요. 내주는 현재 중국의 상공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님의 책에서 따온 겁니다. 조금 빨간 걸로 바짝바짝 저희가 내줍니다. 내주에서 500척의 배를 타고 지금 장량이가 500척의 배를 타고 4만 명을 거느리고 여기 해강, 대동강, 평양시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새까만 건 뭐냐? 새까만 거는 이 교수님이 쓴 내용입니다. 정관 22년에 648년에 설만철에 끌린 남의 수군이 고구려를 공격한 내용으로서 그 항모가 내주, 비사성 바로 북쪽으로 비사성 그 다음에 해안을 타고 쭉 가서 박작성을 거쳐 남쪽으로 쭉 이게 지금 648년에 공격 루트라는 거예요. 지금 새까만 게 645년에 공격 루트는 내주에서부터 바로 그냥 대동강, 하구, 평양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다? 구당서 건69 설만철 열전에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다? 한국 고대의 서예 교섭사라고 이징옥이 나는 신징식 교수님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생하는 학술지인 국사관 논총 제2집 근데 1989년에 우리는 이걸 아직도 이거 못 벗어나요. 500척을 배 500척에 나눠 타고 다이렉트로 그냥 500척을 언제 만들어가지고 언제 그럼 이왕 출발할 것 같으면 아예 등주에서 출발하지 왜 내주에서 출발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징식 교수님도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여기 등주에서 대련으로 여기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포인트가 없으면 되는 건데 여기가 등주잖아요. 등주. 이게 우리 그 흔히 장보고 장보고층이 등주 연태가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제 오호도라고 적혔죠. 여기가 이제 묘도분도라고. 예. 여기는 섬이 거의 한 50km, 100km 사이로 하나씩 있어요. 이건 그 섬에 물이 있는 조차는 그것까지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예, 안 와봤습니다. 이 섬 따라가면 도착하는데 여기가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징식 교수님의 주장은 등주에서 배를 타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섬까지 있으니 그걸 건너서 그 다음에 연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운 제가 소개시키는 삼국사기나 중국의 구당서나 자치통감의 기록은 뭡니까? 등주도 아니고 내주 한 200km 됩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로 왔다는 거예요. 500척씩. 네? 500척씩.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들어가도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전년의 모용왕이 이게 우리가 공격 들을 거예요. 한국 사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비교보기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한자 번역본과 한글 번역본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오른쪽의 한글 번역이 거짓말이 많다. 그 거짓말을 밑에 달려있는 주석이라는 거짓말을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삼국사입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삼국사기를 찾아 들어가서 해당 경주를 찾아보십시오.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입니다. 고구려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인데 북조는 평화하고 남도는 헌명하다. 북조는 평평하고 넓어. 다행히 좋아. 남도는 험하고 좁아. 남도 험해. 두 쪽길로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북도 평평하고 넓고 남도 험하고 좁아서 군신들은 북도를 경유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모용왕이 스스로 적의 병 4만 명을 거느리고 남도로 출정하고 모용왕과 모용패를 선봉을 삼아 별도로 장사 왕등을 보내 북도로 출정하게 하여 정의 병은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전년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환도성을 함락하다 342년 11월달에 드디어 함락을 했습니다. 북도, 남도, 북쪽 길과 남쪽 길 두 가지 길로 나눠서 공격을 해요. 출남도, 출북도. 자치통감 권97 342년도 한강표전 342년. 자, 글자 작아서 잘 보이시죠? 크게 올리면 장격 고구려 유이도 고구려 길 두 개 있는데 도 기북 도 평활 남도 험협 한자까지 똑같죠. 삼국사기하고 한자하고 똑같은 시기면 아까 말씀드린 삼국사기가 자치통감은 100%. 그럴 수밖에 없다. 네. 네모는 삼국사기는 안 적혀 있는 겁니다. 글자가 똑같다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45년에 1084년에 만들어진 자치통감에 1280년경에 호삼성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어요.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는 북도는 종북치 이진하고 남도는 종남섬에서 입목저석이다. 북도는 북지에서부터 나가고 남도는 남섬에서부터 목저석으로 들어가. 북쪽과 남쪽.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의문을 가지세요. 북치면 북쪽에 있는 치라는 지명이야. 북치 두 글자 합쳐진 지명이야. 남섬이면 남쪽에 있는 섬이라는 거야. 남섬이라는 한 글자 섬이야. 이 한자의 한문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맥 들어보셨죠? 예맥. 우리 통상 예맥을 한 나라로 보시죠. 예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맥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예라는 종족이 따로 있고 맥이라는 종족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때 전부 다 예맥으로 배워.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나? 그 유명한 이병도로부터 시작하는 우리 식민사업. 지금도 잡고. 그래서 북치 남섬, 치냐 섬이냐, 북치냐 남섬이냐. 섬서성은 남섬의 섬자입니다. 이제 요걸 뭐 끝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요 섬자입니다. 섬자. 섬서성 아까 말씀드렸죠. 진시황의 나라. 지금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공장이 큰 데가 있는 도시 서안시. 거기를 섬서성이라고 합니다. 섬의 서쪽이다.
섬의 서쪽입니다. 섬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 섬의 서쪽. 종남섬이라는 남쪽에 있는 섬으로부터 침입을 했다. 어디에? 고려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 목주성입니다. 남쪽에 있는 목주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섬에서부터 출발해서. 섬이라는 지역만 알면 위치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벌써 섬성에서 딱 느낌이 어딥니까? 황하유역이야. 지금 말씀드린 우리 뭐 요동반도, 요동위에 뭐 거기 뭐 요양시, 또 신령 그쪽 동네가 아니야. 섬이라는 글자 자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지도입니다. 삼문협시라고 했죠. 삼문협시. 아까 사만의 전병을 한다고 할 때 장강의 군사, 뭐 해버리 군사, 그것도 협자입니다. 삼문협. 이 댐이 굉장히 큰 댐이 있어요. 그 삼문협의 아래쪽에 저게 삼주구입니다. 삼주구. 숫자는 골주자에서 뭐 상주, 청주할 때 숫자가 되는 의미가 없고 앞에 섬입니다. 섬.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자가 간자체로 써놓으면 협자인지 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협자인지 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만 이게 땅 이름 섬자의 줄여놓은 간자체라고 얘기하지. 항상 이걸 어떻게 길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가 섬입니다. 여기가 황하고, 거기가 다른 것이 이제 황하강변이 황하강변. 자, 큰 지도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섬이에요. 섬의 서쪽, 섬의 동쪽, 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섬주구 섬, 삼문협시에서 북쪽. 자, 서안에서부터 섬수성 서안에서부터 고려를 침공을 해. 그게 북치. 북쪽에서부터. 아까 북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평하고 넓고 다니지 못하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분화강변에서 실제 제가 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이 논밭이, 논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평평해요. 그런데 섬에서 바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화강을 건너서 바로 올라가는 거기는 좀 산입니다. 심수라는 강이 있는데 계곡 강이죠. 계곡. 만약에 치가 오른쪽 동쪽에 있었다면 가운데 굉장히 높은 산, 이게 무슨 산? 태행산. 아니 북쪽에 치를 하면 그 땅이 넓고 평평하다며 산을 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난 넓고 평평하다고는 얘기 안 하지. 그래서 당연히 모용선비, 전릉, 모용선비, 조선공, 모용황은 어디? 이쪽 서쪽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건 어디다? 동쪽 연영성 대전반도 그 위에 거짓말 이거 가르쳐 준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섬자 글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다른 근거 없어? 있습니다. 그 사마천 사기는 뭐 다들 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천 사기 권 34에 보면 연소공세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소공세가에 성왕 때에 삼공, 아까 고무백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삼공이 있는데 삼공 중에서 자섬이서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은
서공이 연소공이 다스리고 서부로부터 동쪽은 주공이 다스려요. 주공이 누구냐면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무왕의 아들이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 주공입니다. 주공. 삼공 중에 하나인 주공은 섬의 동쪽, 연소공, 소공은 섬의 서쪽을 해라. 자, 여기에 옆에 한일자라고 있는 이 주석입니다. 주석. 주석을 보자, 주석. 주석 보면 여기 이제 방금 보시던 거 집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사기 집회라는 책이 440년경에 표현된 책입니다. 440년경 말에는 집회에서 하유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섬이라는 곳은 대개 지금의 홍농구 성면이다. 홍농구 성면만 찾으면 되네 이제. 홍농구 성면이 어디냐? 이 책이 나올 때, 사기 집회가 나올 때 책이 나올 때가 440년경이니까. 440년경에 홍농구 성면이 있냐? 사마천 사기가 기원전 100년경에 편찬되었다고 얘기하고 사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한서라는 책입니다. 한서. 한나라의 역사, 유방용의 역사를 적은 책이 한서입니다. 한서 28, 권 28이 지지입니다. 지지. 중국의 지리를 얘기하는 책. 이제 한서 지리지에는 103개의 군과 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군이 홍농군입니다. 글자 크죠? 글자 너무 작죠? 홍농군에는 현이 11개가 있어요. 현 11, 현이 11개가 있고 홍농이 어디냐면 진나라 때 한국까지. 한국까지 대충 민주 아시죠? 황하 바로 남쪽에 길이 좁아서 이 완전 수비에 전문한 요새입니다. 지금도 관광입니다. 그 한국관이 있는 곳이 홍농이고 이 홍농군, 홍농면 말고 홍농군의 현 11개 중에 선면이 있네. 선면이 지금 빨간 거 네? 선면이 있습니다. 선면이 선면은 옛날 백국이래. 백국 백자입니다. 글자 어렵죠? 백이라는 날짜. 그리고 초라는 성이 있고 옛날 초나라기도 있어. 북객은 대양이고 동객은 형량이고 서객은 홍주다. 지금 황하 남쪽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산문엽시 섬주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남섬, 남쪽 섬에서부터 북쪽으로 고려 환도성을 공격합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 지도가 얼마나 잘못된 지도인지 이제 느끼시죠. 특히 동남으로서 탄생했다. 이거 1512년에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삼국사기를 다시 목판 인쇄를 할 때, 그때 고쳤었던 거. 아니면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그 목판 인쇄 그거 하나 그 서서 고치는 그거 입도 안 됐습니다. 고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삼국사기 원본이 원래 서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1512년판은 동남이다. 삼국사기 믿을 수 없다. 네. 역사는 모든 중국책이 다 있네. 그 중국책에서 남섬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섬이 황하유역이네. 황하유역, 황하남쪽이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변 집안시 거기는 판도성이 아니다.